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이런 사연입니다. 요즘에 이런 그게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는 거 보면은 요즘 정말 그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집값도 빠지기도 했지만 또 이제 또 대출도 또 어느 정도 풀어주다 보니까 아 지금 이 가격에 우선 사놔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사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돈으로 집부터 살까? 아니면 돈을 더 모을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전공을 바꾸려고 중간에 다른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현재 모은 돈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금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뭣도 모르고 들어가지고 해약도 못하겠고 이거 참 계륵 같은 그런 하나가 있고요. 주식 다 긁어 모으면은 6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총 재산입니다. 월급은 세후 320 정도니까 연으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연봉 4천?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그중에 180에서 200 사이 정도 모으고 있어요. 혼자 살다가 얼마 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니까 부쩍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겨가지고 부동산 어플과 동영상들을 찾아보게 됐고요. 현재 남자친구는 없고요. 결혼은 점점점 하게 되면은 하고 못하면 혼자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는 하계 한신 아파트입니다. 지금 매가가 10평형이 방 1개짜리가 3억 초중반이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가진 돈을 최대로 융통하고 생애 최초 80% 받으면은 어떻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는 게 맞나 걱정도 듭니다. 연말까지든 내년까지든 종잣돈을 얼마라도 더 모아서 더 나은 지역이나 더 큰 평형을 매수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랑 부딪힙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들은 할 수 있는 돈으로 당장 시작하라는 분도 계시고 성급한 투자는 독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점점 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이 말은 할 수 있는 돈으로 당장 하라는 거는 시작을 하라는 거지 할 수 있는 돈으로 무조건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타트를 하라는 거지. 한편으로는 탈서울을 해서 일산이나 부천으로 나가야 될까 생각도 하는데 서울도 불안한데 알지도 못하는 지역은 더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있는 돈으로 집부터 살까를 골라주신 분이 한 30% 정도 되고 돈을 더 모을까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대 7로 돈 더 모아라 라고 해주셨는데 의견이 좀 여러 가지였지만은 우선은 10평짜리가 너무 작다. 그게 좀 많으셨어요. 왜 그 원룸을 사냐. 원룸 아파트 사지 말고 돈 더 모아가지고 좋은 거 사라. 라는 의도가 많으셨는데 결론만 말하면은 저는 집을 사는 거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집 사도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 집이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좀 약간 느낌은 오셨겠지만 이분이 공부가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닌 게 지금 일산이나 부천만 돼도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내가 알아본 게 지금 몇 개 안 되고 그냥 그중에서 내 돈에 맞춰가지고 이거 되겠는데 정도여서 아직 할 게 많아요. 아직 할 게 많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이시고 돈 6천 정도 되시고 저축도 되시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거는 뭐 제가 뭐 5억짜리 10억짜리 뭐 이렇게 사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뭐 3억 정도짜리 살려고 하시는 거니까 못 사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집이어야 되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집을 사고 싶다는 분들도 여전히 한 30%는 되는 거예요. 이 사연을 보고도. 지금 생각보다 좀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 30%인 분들 근데 플러스 딱히 지금 공부가 안 돼 있거나 공부를 할 방향성을 좀 잃고 우선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냥 결심을 해서 무조건 살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분들한테 좀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좀 골랐습니다. 우선 72%가 이 집을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당연히 돈을 더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돈 가지고는 집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4,500 정도에다가 주식이랑 이런 거 있으면은 한 6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 정도 돈이면은 어찌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일 수가 있어요. 이 6천만 원이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월세 보증금 한 반전세 뭐 아니면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은 뭐 5천에 뭐 40, 50 뭐 이렇게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정도의 돈이네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되냐 아예 이것도 지금 감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5억 10억짜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빌라라든지 뭐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거를 산다 그러면 뭐 아직도 서울에 뭐 1억대, 2억대짜리도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 산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투자 가치가 있는 뭔가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살 수 있나요? 뭐 이제 이렇게 막 플러스 알파가 막 붙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그냥 뭐 원룸형 오피스텔 1억 5천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 집 마련은 뭐 아주 쉬운 일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례 보금 자리론도 그렇고 디딤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출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이용하면은 저 정도 돈만 있어도 집을 못 사는 건 아니다. 특히 6천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3억짜리 산다고 했을 때 20%나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대출 받으면 되는 건데 3억짜리 집 살 때 세후 300이면은 적은 돈은 아니신 거죠. 대출 받으시면 3억 초중반 정도는 살 수 있다. 써주신 대로 있는 돈 다 쓰면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35%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약 특례 보금자리론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제 체증식으로 하면 월 한 94만 원 정도.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저축하시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 100만 원도 저축할 수 있고 내 집도 생기고 대출 이자 내가면서 사시면 되는 거죠. 살면은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진짜 이렇게 살고 싶은 건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10평짜리의 아파트에 가서 이제 200만 원 저축하던 삶에서 100만 원 저축으로 이제 확 줄겠죠.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죠? 아주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살아야겠죠. 잠깐 살다가 뭐 월세집처럼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실거주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체증식이기 때문에 원금도 조금 갚아야 되고 어쨌든 이 상황을 내가 계속 한 뭐 5년 10년 끌고 가야 될 텐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건 한번 물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하계 한신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가 이것도 한번 뭐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알아보면은 이 하계역이라고 해서 노원에 있는 하계 중계 상계 이렇게 있는데 이 하계역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이죠. 참 살기는 좋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살기에는 뭐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아주 좋죠. 상가도 다 있고. 자,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88년도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주차 대수가 300대예요. 근데 세대수가 12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당 0.26대가 주차가 되는데 8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차가 별로 없을 때니까 아주 작은 평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17평 뭐 10평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이 지을 때만 해도 차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차 대수가 아주 적었겠죠. 그리고 용적률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매매가는 한 3억 4천 정도 되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럼 전세가 얼마일까? 보면 전세가 지금 한 1억대입니다. 1억 초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4천, 3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3억 4천에 사서 전세가 한 1억 4, 5천이면은 이 갭 차이만 한 2억 정도가 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돈이 6천 정도밖에 없는데 갭이 한 2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전세를 주고 뭐 하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전세 주고 뭐 나가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들어가서 80% 대출 받고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이자 내가면서 여기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방령처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건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가 여기 청구 아파트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계역에 청구 아파트, 한신 아파트가 같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신축이 만약에 된다 쳤을 때 완전 초역세권에다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되니까 그리고 뭐 앞에 공원도 있고 완전 살기 좋은 데가 되겠죠. 다만 이 청구 아파트도 노후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용적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둘 다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사업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 세대수도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조금 지금 사업이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자,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위 말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번에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다뤄봤는데 그때 1기 신도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노후단지들 다 특별법이다 해서 노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용적률도 올려주고 용도 변경도 해주고 특히 역세권이니까 역세권은 뭐 고밀도 개발해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지가 그 인센티브에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인 거는 또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아주 나쁜 거냐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보유하고 버틸 수 있는가. 이 집을 만약에 사시면은 이제 지방령처럼 여기 계셔야 돼요. 전세 주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되기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뭐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기부 체납도 아마 많이 받아갈 것이고 분담금이 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축도 해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완전 올인해서 집을 산 거기 때문에 뭐 대출도 좀 갚아야 되고 하니까 저축도 또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뭐 쓸 수가 없어요. 돈도 못 쓰고 그냥 이 10평짜리 집에서 계속 나는 그냥 돈 모아가면서 언제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강제 몸테크를 하는 거죠. 이자는 이자대로 내가면서 물론 뭐 주거비라고 생각하면 못 낼 건 아니지만 월 100만 원씩 내가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특별법은 아직 법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될 거라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니까 법 통과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여러모로 지금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부도 많이 안 돼 있고 이게 정말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냐라는 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분이 최근에 뭔가 조금 심적인 좀 변화가 생긴 건가.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어플과 동영상을 찾아보게 됐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공부가 아닙니다. 동영상과 어플은 그냥 누워서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노원 쪽에 사신다면은 노원을 막 돌아다녀 보시고 여러 동네도 막 가보시고 다른 데도 가보시고 아까 말한 뭐 부천이나 일산 이런 데도 궁금하시면 주말에도 가보시고 해가지고 모르면 배우려고 하시면 되는 거지 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가보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는 다 그 집을 보러 다니는 거니까 가보면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내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실제 가보시라. 그리고 이분은 지금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할 필요도 없는 아주 좋은 조건에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혼자 살다가 얼마 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태죠. 뭐냐? 주거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안 들어가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막 싫어하고 짜증내하고 막 독립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이 단순히 재테크나 어떤 그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운이 좋은 일이다. 지방 출신인 분들은 서울에 자취한다고 막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씩 돈을 깨지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공짜로 살면서 엄마가 집도 치워주잖아요. 집도 치워줘, 가끔씩 과일도 깎아줘, 얼마나 좋아. 근데 본인은 그게 귀찮다고 싫다고 막 잔소리하는 게 싫다고 나가 살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한테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깨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게 좋다. 오히려 이런 걸 정리해야 됩니다. 연금보험 같은 거. 거기다가 지금 180에서 200 정도 모으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혼을 지금 뭐 하게 되면 하고 못하면 뭐 혼자 산다 뭐 이 정도의 지금 생각 정도이시라면은 뭐 연금보험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각자 또 사고방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미래 노년 대비보다는 당장의 나의 어떤 그 중장년 대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봤을 때 좀 저축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이걸 깨면은 조금 돈도 더 생기고 저축도 좀 더 하고 집도 하나 마련할 수 있고 뭐 결혼 대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것들 좀 정리하면서 저축률을 좀 더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는 게 지금 10평짜리 내 돈에 맞춰서 생애 최초 80% 나온다고 하니까 나 혼자 살 건데 10평이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지금 고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하실 거면은 최소한 3인 가족이 살 만한 집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평대로 구조 괜찮은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집은 구조가 이렇거든요. 지금 생각하신 집은 딱 말 그대로 그냥 아파트일 뿐이지 원룸입니다. 이 원룸 구조는 말 그대로 1인 가구를 위한 집이지 가족이 살기는 아주 어려운 구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집을 내가 투자도 그렇고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매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팔아야 되는데 누가 내 집을 사줄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내 집을 사줄 사람도 결국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빌려줄 사람이거나 1인 가구인 사람이 사주겠죠. 그러면 가족한테도 빌려줄 수 있는 집인 거랑
그냥 1인 가구한테만 빌려줄 수 있는 거랑은 범용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조를 좋은 걸로 고르시는 게 훨씬 좋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선은 높은 전세가율인 데를 찾으시는 거를 좀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대비 저축액이 너무 적으세요. 지금 다른 길을 잠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저축액이 너무 적으셔가지고 우선 저축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자로 막 100만 원씩 내가면서 저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지 마시고 뭐 굳이 집을 산다면은 전세가율 높은 거를 사가지고 대출을 좀 안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소유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을 막 한 10년 막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뭐 재건축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나는 한 3, 4년 정도 보유하고 팔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하게 되면서 자산 리셋을 한번 하거든요. 그 남편하고 한번 합치면서 자산을 합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거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 거 정리하면서 뭐 이렇게 실거주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이 정도 기간으로 생각하고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도 아까 말했듯이 서울의 10평짜리 아파트랑 경기권으로 뭐 나가는 게 두렵다고 하셨지만 경기의 25평 아파트랑 뭐가 더 내가 임차인을 맞추거나 아니면 팔 때 더 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내가 여기에 임차인 맞추는 것보다 이쪽에 임차인 맞추고 이거 파는 게 더 쉽겠구나라는 거를 며칠만 가보셔도 조금 더 감이 올 겁니다. 물론 얘는 지금 이거 뭐 임차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는 거긴 하지만 지금 재건축 장기적으로 뭔가 여기다 돈을 묻기에는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냥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나한테 적절한 집이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죠. 저는 이제 결혼 권장 유튜버라고.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고 못하면 혼자 열심히 산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생각은 좀 바꿔야 된다. 1인 가구로 살 생각이시라면은 집을 소유해야 될 이유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1인 가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 안 사도 돼. 집 안 사도 그만이에요. 집이 뭐가 필요해? 그냥 원룸 살다가 왔다 갔다 뭐 좀 메뚜기 뛰면 되지. 혼자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뭐 이사 다녀도 그만입니다. 짐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거는 최소한 2인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있는 3인이 집은 정착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지 1인 가구는 굳이 정착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라면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갑자기 30대 중반에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는 그냥 욕구인 거지 이걸 굳이 달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결혼이다. 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30대 중반에 연애를 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연애를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30대만 돼도 벌써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시작조차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집보다 연애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에 좀 더 노력을 해 보시면서 돈도 좀 많이 모아 보시고 연금보험 정리하시고 저축률 좀 끌어올리시면서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후딱 가을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연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